아마 매일같이 다이소 매장을 지나치실 텐데요. 하지만 그 1,000원짜리 가격표 뒤에 어떤 어마어마한 경제학이 숨어 있는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숫자부터 시작하죠. 4조 원. 네, 맞게 들으셨어요. 작년 한 해에 다이소가 올린 매출액이 무려 4조 원에 육박합니다.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죠. 알겠습니다. 매출이 높은 건 알겠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다이소는 물건값이 싸잖아요. 그럼 여기서 진짜 궁금한 질문이 생기죠. 과연 1,000원짜리 물건 하나를 팔아서 다이소 주머니에 떨어지는 이익은 대체 얼마일까요? 정답은 고작 90원입니다. 네, 90원이요. 물건 원가 빼고 매장 임대료, 직원 월급 같은 거 다 빼고 나면 100원도 채 남지 않는다는 거죠. 자, 90원이라고 하면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진짜 소름 돋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다이소는 이 90원 남는 장사를 작년에만 무려 40억 번을 반복했습니다. 40억 번이요. 그렇게 계산하면 영업이익이 3,700억 원이라는 엄청난 결과가 나옵니다. 정말 믿기지가 않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1,000원짜리 자파를 파는 회사가 이마트 같은 거대 기업도 감히 넘보지 못하는 이런 수익 괴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진짜 비밀이 바로 이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섹션입니다. 우선 여러분도 아마 짐작하실 만한,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비결들부터 한번 살펴보죠. 다이소의 핵심 전략은 목표 가격 설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대부분의 회사랑은 정반대예요. 보통은 제품을 만들고 가격을 정하잖아요. 다이소는 아닙니다. 가격부터 먼저 정해요. 이건 1,000원 이렇게 못을 박아놓고 그 가격에 맞춰서 물건을 만들어줄 수 있는 업체를 전 세계를 뒤져서 찾아냅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건 싹 걷어내죠. 아주 단순한 디자인, 간단한 포장.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주문량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엄청난 물량으로 밀어붙여서 개당 생산 단가를 확 낮춰버리는 거죠. 전부 다 규모의 경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광고비를 한번 보세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다이소는 전체 매출의 고작 0.1%만 광고에 씁니다. 반면에 쿠팡은요, 2.5%를 씁니다. 퍼센티지로는 25배 차이죠. 다이소의 마케팅 전략은 아주 간단해요. 그냥 목 좋은 곳에 매장을 내는 겁니다. 그 빨간색 간판이 걸린 매장 자체가 최고의 광고인 셈이죠. 비싼 TV 광고에 돈을 쏟아부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겉으로 보이는 것들이 다가 아닙니다. 다이소를 정말 특별하게 만드는 진짜 비밀 무기를 찾으려면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바로 그들의 재무제표 안으로 말이죠. 바로 이겁니다. 이 표 하나가 다이소의 효율성을 남김없이 보여줍니다. 영업이익률이 9.4%예요. 쿠팡이나 이마트는 그냥 압도해버리는 수치죠. 이마트는 이익을 거의 내지도 못하고 있고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대표적인 고마진 사업으로 알려진 올리브영과 거의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원짜리 수세미, 플라스틱 바구니를 팔아서 화장품을 파는 회사랑 비슷한 이익률을 낸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이게 바로 다이소의 진짜 힘입니다. 그럼 어떻게 저런 놀라운 이익률을 만들어낼까요? 비결 중 하나는 특정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회계 용어인데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라는 거예요. 저랑 같이 한번 보시죠. 이게 뭐냐면 회사가 이 물건은 제값 받고 팔기 힘들겠다 싶은 재고에 대해 미리 손실을 잡아두는 돈입니다. 예를 들어 손상됐거나 유행이 지났거나 안 팔리는 물건들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다이소의 천재성이 빛을 발합니다. 다이소가 뭘 파나요? 유행을 타지 않는 생활 필수품입니다. 수세미, 옷걸이, 수납함 이런 것들은 유행도 안 타고 유통기한도 엄청나게 길죠. 재고가 쓸모 없어질 위험이 극도로 낮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쿠팡이나 이마트를 생각해 볼까요? 거기는 금방 상하는 신선식품, 6개월만 지나도 구식이 되는 전자기기를 취급하죠. 재고 리스크가 하늘을 찌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숫자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다이소의 재고 손실 충당금 비율은 2%에 불과한데 쿠팡이나 이마트는 7에서 8%에 달해요. 이 차이가 고스란히 이익률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건 그냥 사업 구조 자체에 내장된 엄청난 이점인 거죠.
자, 이렇게 다이소는 돈을 버는 기계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막강한 재무적 힘을 이용해서 어떻게 수십 년간 이어진 정체성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는지 그야말로 신의 한 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랫동안 다이소는 정체성 논란에 시달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본 기업으로 오해했죠. 사실 좀 복잡하긴 했습니다. 시작은 1997년 아스코 이븐 프라자라는 순수 한국 기업이었어요. 그런데 2001년에 일본의 다이소 상교라는 회사가 40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지분 34%를 가져갑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아는 다이소라는 이름을 쓰게 된 거죠. 하지만 지난 20년간 이 관계가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일본 주주 측에서 더 많은 배당금을 요구하고 경영에 참여하려는 목소리가 커졌거든요. 이건 사업적으로나 대외적인 이미지로나 정말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일본 주주 지분을 사와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가격은 약 5,300억 원. 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간단하죠? 그냥 한국 모회사인 아성 H&P가 그 지분을 사오면 되잖아요.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큰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 장애물은 바로 현금이었습니다. 모회사인 아성 H&P에 돈이 없었어요. 보시다시피 당시 수중에 있던 현금이 600억 원 정도였습니다. 5,300억 원이라는 거금을 내기엔 턱없이 부족했죠.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탈락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계획으로 넘어가죠. 돈을 버는 건 자회사인 아성 다이소니까 아성 다이소가 모회사에 대규모 배당을 해서 그 돈으로 지분을 사게 하면 되잖아요? 그것도 말이 되죠? 하지만 이 계획에도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 결함은 바로 세금. 어마어마한 세금이었습니다. 다이소가 배당을 하면 모회사는 그 돈에 대해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계산을 해봤더니 모회사 손에 세금 다 떼고 5,300억 원을 쥐어주려면 다이소는 거의 9천억 원에 가까운 돈을 배당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수천억 원을 그냥 세금으로 날려버리는 셈이죠. 이건 정말 비효율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이 모두 막힌 상황에서 다이소는 정말 기가 막히게 우아한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바로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이라는 방법입니다. 자, 3단계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1단계, 돈이 많은 자회사 아성다이소가 직접 자기 돈 5,800억 원으로 일본 주주 지분 34%를 사들입니다. 2단계, 사들인 주식을 그 자리에서 바로 소각해버립니다. 뿅 하고 그냥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3단계, 이게 마법 같은 부분인데 전체 주식수가 줄어드니까 기존의 지분을 갖고 있던 모회사의 지분율이 자동으로 100%가 되어버립니다. 엄청난 세금도 복잡한 대출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깔끔하고 똑똑하고 강력한 한 수였죠. 이제 다이소는 완벽한 한국 기업이 됐고 재무적으로는 그야말로 철옹성이 됐습니다. 이 상황은 앞으로 다가올 경제 환경에 다이소를 완벽하게 대비시켜 줬습니다. 사실 미래는 다이소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이소가 정말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난 몇 년간 우리 경제가 꽤 괜찮았잖아요. 사실 다이소 같은 가성비 기업에게 경기가 좋은 시절은 일종의 원정 경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다른 데서 돈을 쓸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다이소는 그 원정 경기에서조차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전망을 보면 모든 지표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죠. 바로 경기 둔화입니다. GDP 성장률은 낮아지고 저성장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경제 환경 자체가 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에게 위기로 다가오는 이 상황이 다이소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됩니다. 경기 침체는 다이소에게 위협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의 홈그라운드입니다. 사람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갑이 얇아질수록 어디로 갈까요? 가성비를 찾고 합리적인 소비를 하려 하겠죠. 그들의 발길은 자연스럽게 다이소 매장으로 향할 겁니다. 원정 경기에서도 압도적인 성적을 내던 팀이 드디어 팬들의 열광적인 응원을 받으며 홈구장으로 돌아온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분석을 통해 얻어야 할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 단순한 1,000원짜리 가격표 뒤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회복력이 강하며 솔직히 말해 가장 무서운 기업 중 하나가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동네에 그 익숙한 빨간색 간판을 다시 한번 지나칠 때 아마 조금은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요?